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 분석을 할 거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한 슬라이드랑 땡큐 위주로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마도 땡큐 위주로 볼 거고 제가 리서치를 하는 이 스크리닝 요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하고 비슷하게요. 그리고 참고로 회사를 10분 혹은 20분 만에 내가 리서치를 내 마음 편안한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않거든요. 이게 불가능해요. 10분, 20분 동안 회사에 대해서 파악을 완전히 한다는 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기록하는 거는 스크리닝 하는 정도 레벨, 그 단계로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세요. 8월 16일 날 실적 발표한 내용 보면은 레베뉴 127% 상승하고 부킹도 상승하고 얘네들 레베뉴랑 부킹이랑 나눠놨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10Q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 영업 현금 흐름이네요. 이거 64% 상승.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가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실적으로 보이네요. 매출 127% 올라갔고 이거 분명 YOY겠죠? 그리고 하지만 이게 순손실이 아직 있네요. 140밀리언. 그래도 영업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부킹, 레베뉴랑 부킹이나 나눠보니까 얘네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와우, 얘네 프리캐시 플로우가 있네요. 그래서 168밀리언. 이거 70%나 상승했네요. 제가 프리캐시 플로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게 이 회사가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뭐 인수를 하거나 부채를 뭐 갚거나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회사가 실제로 주주들에게 뭔가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잉여 현금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보면은 이것도 29%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내는 시간, 이거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13% 상승했고, 그리고 부킹 같은 경우도, 이거 궁금하네요. 뭔가 살짝 저를 괴롭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 부킹하고 레베뉴 나눠놨네. 이것도 살짝 YOY로 증가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실적, 그냥 얘네 하이라이트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땡큐를 가봐야 돼요. 땡큐 보기 전에 살짝 부정적인 걸 뽑자면 당연하겠지만 성장주니까 이 순손실, 넷 로스가 140밀리언이다. 그리고 이 에버리지 부킹이 살짝 증가한 거.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이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조금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뭐 땡큐 보면 나오겠죠? 7월달 이 에스티메이트를 보면은 이게 6월달까지 실적 발표를 한 거니까 이번 7월달은 작년 7월 대비해가지고 28%가 올랐고 하지만 6월 대비 그렇게 성장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게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 그리고 부킹. 이거 부킹이 계속 나오네요. 부킹하고 레베뉴랑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 뜻인지. 요거 같은 경우도 작년에 거의 평균 값으로 20%가 상승을 했는데 6월 대비 10% 정도. 그럼 요것도 지금 요 그림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verage booking per daily active user 이거 보면은 작년 대비 5에서 7%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ctive user는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6월달 대비 조금 늘어났고 하지만 돈 쓰는 거는 YOY로 이렇게 늘어난 active user 대비 살짝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이네요. 요 유저들이 돈을 써줘야 얘네들의 매출로 잡히겠죠? 그리고 6월 대비 살짝 올랐고, 요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와우, 작년 대비 뭐 100% 이상 올랐고, 그리고 6월 대비 살짝 성장이 둔화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게끔 보이네요. 이 숫자만 보면요. 왜냐면 작년 대비 100% 이상 상승했는데, 지금은 뭐 한 3% 정도 상승했으니까, 요 revenue, 그리고 요 active user, 그리고 부킹.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림이 지금 한 요렇게 되는 여기가 이제 2020년도면은 이게 2020년도예요. 그리고 이게 2021년도 지금 뭐 7월이라 보고 요때도 7월이라 보면은 요런 식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최근 살짝 주춤하는 모습. 요거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땡큐 보기 전에
요거 슬라이드 한번 먼저 볼게요. 이거 보면은 2분기 실적 발표고,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바로 이 페이지 네 번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첫 달에 내가 유저가 들어와가지고 25불을 이 로벅스를 삽니다. 2,500개를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유저들이 3일 동안 다 사용을 한대요. 근데 여기 보면 컨슈머블이 있고 듀러블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라이프타임 오브 페잉 유저들이 보통 23개월이라고 여기서 정해놓고 있어요. 요거 S1 몹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2불, 200 로벅스 컨슈머블 아이템을 쓰면 요건 첫 달로 매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달에 비록 25불을 다 썼어요. 요게 이제 부킹으로 잡히는 거예요. 25불 쓴 게. 그리고 그 달에 매출로 잡히는 게 요 1불. 비록 요 듀러블 아이템을 23불에 샀지만 이 라이프타임 오브 페잉 유저가 23개월이니까 요걸 23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1불. 그리고 요 컨슈머블 같은 경우는 2불입니다. 그래서 총 25불을 부킹으로 잡아두고, 여기 보면 25불이 부킹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deferred revenue가 22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불, 2불 요거 해가지고 그 달에 revenue, 매출으로 잡히는 게 3불이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저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볼 때 이 부킹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 뭐 이 revenue로 밸류에이션을 따져봐도 되겠습니다만 부킹이 조금 더 얘네들에게 이런 캐시플로우라든가 혹은 이 실제 매출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킹이란 거는 실제로 얘네 게임머니 요 2,500 로벅스를 산 거. 그래서 총 25불이 얘네 그 달에 부킹으로 잡히겠고, 그런 다음에 얘네 아이템이 요게 매출, 듀러블 요게 88%, 여기 보면은 88% 잡혀있다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12%. 근데 이것까지는 뭐 구별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땡큐에서 이제 뭐 캐시플로우로 보면은 분명히 요 deferred revenue가 이제 기록이 돼 있을 테고, 그리고 전체 매출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의 페잉 유저의 라이프타임을 23개월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어 놨어요. S1을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 놨고, 그래서 부킹이 총 뭐 100이 들어오면은 이 여기서 그 달 매출을 레베뉴라고 적으면은 요게 10이고, 그러면 나중에 deferred revenue가 이제 90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deferred revenue 같은 경우는 23개월로 나눠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는 이 부킹 레베뉴, 이 부킹 금액으로 총 보는 게 조금 더 각 실제 매출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얘네들이 23개월간 이걸 나누니까요. 지난번에 분석했던 소파이랑 그리고 다른 그 프로테라든가 보면은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처음에 뭐가 나왔죠? 저같이 궁금해하는, 야, 부킹이랑 레베뉴랑 그 차이점이 뭐야? 그 개념이 뭐야? 거기 설명 한번 해주고, 그리고 바로 이 레베뉴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아, 이 회사가 돈은 그래도 좀 벌고 있구나. 첫 장에도 우리가 뭐 사용자가 얼마 늘고 요거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벌었고,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 얼마고, 영업 현금은 얼마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야. 딱 요거를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2020년도 요때부터 매출이 확 이제 늘어났네요. 요때부터 보면요. 요때부터 2020년도 2분기부터. 그리고 지금은 살짝 매출이 뭐 둔화된다고도 보여줄 수 있지만, 왜냐면 살짝 꺾였으니까, 이 정도 100%, 140% 성장했으면은, 이때 127이면, 이때도 매출의 성장력은 전혀 의심할 게 없네, 없어. 좋다. 로블록스 비용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 게임 같은 거 앱에 올리고 해야 되니까, 요 애플이랑 구글한테 돈 이제 수수료 주는 게 있을 테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30% 수익을 떼주고, 이런 게임 디벨로퍼들, 얘네들은 70%를 띄워줍니다. 이 크리에이터는 에비타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인프라스트럭처는 AWS를 쓴다고 S1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RSU가 되겠죠. 이 회사의 이 비용, 익스펜스를 보면은 얘네들의 마진이 그렇게 그로스 마진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겠다, 높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얘네들 뭐 구글이랑 애플한테 피를 주고 또 크리에이터한테 30% 피를 주고 디벨로퍼한테 70% 주고 물론 플랫폼만 유지하면서 특별히 뭐 R&D를 돈을 안 쓰긴 하지만 요 구조들이 그렇게 얘네들이 그로스 마진이 높진 않겠다. 또 요거 아마존 AWS 쓰는 거 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로스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네요. 2021년도 6개월 동안 순손실이 279밀리언이었고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RSU 직원들 주식 주는 거 요게 한 2.23배 정도 이렇게 증가했고 뭐 성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인재 상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Deferred Revenue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된 이 매출 원가 요거를 여기 영업 현금 흐름 활동에다가 집어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줄 때 얘네들이 발표하는 이 레베뉴보다는 이 부킹으로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 왜냐면은 요게 이렇게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네요. 지금 로블락스 같은 경우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발생하는 거를 기준으로 시총 47빌리언을 해주면은 약 77배 정도거든요. 살짝 고평가네요. 올해 디렉트 리스팅을 하면서 이 우선주 요거 한 거 있어가지고 534밀리언 현금 조달했고요. 그래서 지금 총 갖고 있는 현금이 1.78빌리언. 그래서 현금으로 그렇게 부족할 일은 없어 보이네요. 매출 한번 볼게요. 매출은 뭐 2배 증가했고, 근데 그 슬라이드 첫 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정도면 실적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살펴보면서 얘 그로스 프로핏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을 까보니까 실제로도 그러네요. 매출이 454밀리언 나왔고 근데 요 세 개 같은 경우는 완전 고정 비용이거든요. 매출 원가 그리고 디벨로퍼랑 크리에이터 돈 줘야 되는 거 그리고 뭐 AWS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이제 고정 비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300, 뭐 한 30에 40 정도 된다고 쳐요. 게임 회사인데 그로스 프로핏이 한 25% 정도. 뭐 물론 얘네들이 막 게임에 특별하게 막 개발하거나 막 이런 거를 안 하니까 이런 마진이 그로스 프로핏이 낮을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요 비용 같은 거 다 빼주고 매출이 이렇게 2배로 증가했고 그런데 비용 같은 경우도 영업비용도 2배로 증가했고 그리고 요번에 디렉트 리스팅을 하면서 주식수가 거의 뭐 한 3배 증가했어요.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EPS가 엄청 감소를 했어요. 0.40이었는데 0.25로.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게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EPS. 순손실의 규모는 커졌지만 주당 순손실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이 크게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세 가지 고정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뭐 딱히 그렇게 실적이 나쁘다 아니면 뭐 캐시플로우가 뭐 나쁘다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2.394빌리언 있고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도 1.488빌리언 그래서 이거는 괜찮네요. 하나 눈에 들어온 게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었습니다. 요번에 직상장 그거 하면서 이렇게 주식수가 증가했죠. 즉 요걸로 인해서 그 우선주 preferred stock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이렇게 현금으로 많이 조달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돈이고요. preferred stock 요거 발행해가지고 요거를 보통주로 바꾸려면 돈을 받고 이제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이 revenue 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발생됐던 그런 급속한 성장이 2021년도에도 이어지고 2022년도에도 이어지는 모습.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 이 멀티플로 보게 되면은 살짝 고평가 구간으로 보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번에 전환한 게 요 한 주당 45불짜리인데 요게 이 한 주를 보통주로 바꾸면서 45불 받았고 그 금액이 총 535 밀리언. 밸류에이션 계산한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 주식수가 575 밀리언이 있고 지금 주가가 83불 언저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47 빌리언 좀 넘습니다. 2018년도에 이게 제가 부킹으로 한 거는 영상 처음에 설명해 드렸고 저는 레베뉴보다 이 부킹으로 계산한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부킹이 499 밀리언이었고 19년도에는 39% 상승해서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부킹이 1.8 빌리언, 171% 상승했습니다. 매니지먼트에서는 2021년도 3월 달에 가이던스를 줬어요. 우리 부킹이 2.1 빌리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얘네들이 가이던스를 주었던 2.1 빌리언보다 좀 많이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한 약 600 밀리언 정도 나왔거든요. 2분기에. 그래서 그냥 4만 곱하더라도 2.4 빌리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킹 성장률이 25%입니다. 요 베이스 시나리오에서요. 그러면 2.3 빌리언 정도 나와요.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걸 그냥 순이익을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마 가까운 미래 혹은 최소 2021년도, 2022년도 또 길게 보면 2022년까지 순이익을 내지 못할 확률이 많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저는 이런 영업이익률도 한 25% 정도 된다고 보고 순이익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이익이 요 텍스를 한 25%를 잡아서 떼고 나면은 441 밀리언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순이익 멀티플이 그냥 기본 베이스로 봤을 때 108배예요. 저는 상당히 이게 고평가라고 보여지고 사실 지금 2021년도 예상 부킹도 매니지먼트가 2.1 빌리언이라고 했어요. 1분기, 2분기 한 600 밀리언씩 나왔는데 그냥 600 밀리언 곱하기 4면 2.4잖아요. 그런데 아마 매니지먼트가 3월 달에 가이던스를 쓸 때 이번 3분기, 4분기는 코비드-19 요게 바이러스가 조금 둔화돼가지고 매출이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 실적을 반영해가지고 한 25% 줘서 이 2021년도 부킹이 2.3 빌리언 났다고 가정을 했고 저는 순이익도 영업이익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5%는 된다고 해서 가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2025년도 예상을 해보면은 4년 뒤에 성장률이 아마 지금처럼 막 171%, 2020년도에 했던 요 정도 성장률을 보여주기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낮아도 15% 정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진짜 잘 될 경우에 2021년도 지금 35%. 근데 요거는 확률이 좀 많이 낮아 보이거든요. 모르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훅 떠가지고 부모님들의 애들 보고 딱 돈 주고 야, 너 그냥 로블록스 너 혼자 그냥 놀아.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4년간 매출 성장률이 15%, 20%, 25%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상 부킹이 요거를 근거로 해서 보면은 지금 예상 부킹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3.7, 4.8, 6.2 대신에 조건이 매년 4년간 20%씩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4년 동안 계속 성장을 20%씩 해주면은 2025년도 예상 부킹 매출은 4.881 빌리언이 돼요. 2021년도 대비 멀티플입니다. 이거 5타 났네요. 이거 1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부킹이 2.3 빌리언인데 요거 대비 2.1배가 되게 돼요. 사실 이거 요 정도로 해줘야 돼요.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없어요. 순손실 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4년 뒤에 지금대로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순이익이 나온다고 저는 예상하고 계산을 해줬어요. 근데 2021년도는 순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해서 순이익 멀티플을 30배를 줬는데 왜 이렇게 낮췄냐면은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창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100배 정도 줄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4년 뒤에는 100배 이렇게 못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30배 정도로 이것도 많이 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예상 시가총액이 27빌리언으로 줄어들어요. 물론 이때 순이익 멀티플을 야 이때도 108배 주고 이때도 100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평가로 오래 머무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4년 동안 성장률이 계속 30%, 35%씩 나와가지고 이게 뭐 100배로 줘가지고 지금보다 야, 주가 2배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라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지금은 성장하는 시기지만 나중에 4년 뒤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줘야 되고 지금 순이익 멀티플도 개인적으로 30배면 좀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순이익을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27빌리언이거든요. 제 눈에는 지금의 시가총액이 저는 좀 많이 고평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 순이익을 계산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매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걸 숫자를 보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산업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지금 이거보다 주가는 확실히 더 올라갈 수 있고 뭐 200불, 뭐 300불 갈 수도 있겠고 밑으로도 뭐 30불, 40불 갈 수도 있겠죠. 이 회사의 뭐 성장성이나 상품이라든가 사람들이 더 이용해가지고 이게 메타버스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더 확장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는 이거를 무시하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보면은 이 부킹 매출 성장률이 매년 35%씩 나와요. 그러면은 4년 뒤에 2025년도에는 지금 7.8빌리언의 예상 매출이 돼요. 이 부킹으로요. 저는 레베뉴로 안 봤어요. 그렇게 되고 순이익 멀티플을 지금은 108배, 비슷하게 100배 이때 주면은 얘는 시가총액이 146빌리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뭐 주가 상승 여력은 아무래도 207%가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주식수라든가 이런 고려할 게 너무 많지만 저는 순이익 기준으로 멀티플을 봤을 때 지금 얘가 한 30배 정도라고 줘도 저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이 부킹 매출 성장률이 35% 이렇게 유지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한 20% 주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7세 이상이 약 매출 비중의 33%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7세 이상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아무래도 17세 이상이 되고 20살, 30살, 뭐 40살 이런 나이 많은 사람들 고객들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돈도 잘 쓰겠죠. 그래서 고객층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까지 연결이 되고 이 회사의 상품성은 아직 진출하지 못한 이런 마켓들도 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3불에 지금 시가총액 47빌리언. 이러면 저한테는 조금 투자 결정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예상 부킹이 그렇게 막 30%라든가 뭐 35% 2020년도에 보여줬던 성장률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보는 게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보면요. 네, 글로벌로 보면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2020년도 요 1월 1분기, 2분기 이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매출 비중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요게 68%이고요. 그리고 유럽이 19%입니다. 그럼 아시아는 어느 정도냐? 7%. 그리고 나머지는 6%예요. 그러니까 즉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매출 비중이 좀 감소하면서 아시아의 매출 비중이 쭉 증가해주는 그런 시기가 오면서 매출이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을 하면은 아마도 그 30% 정도의 이 부킹 이 성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 미국의 매출 비중이 좀 감소하고 아시아가 좀 증가하면서 아름답게 이 부킹이 성장을 한 30% 정도 유지를 하면은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짧은 시간, 뭐 1분기, 2분기 만에 이런 트랜지션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뭐 2년에서 이렇게 3년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요렇게 돼가는지 요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들이 이 플랫폼에서 시간을 쓰는 것도 물론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020년도 1분기, 2분기 때처럼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어.
요거가 아까 한 117%였거든요. 이 부킹이 증가한 게요. 근데 과연 이게 2021년도 넘어가지고 한 2025년까지도 이런 성장을 보여줄까? 아니면 이게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줄까 했을 때 저는 이쪽이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데일리 액티브 유저들,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에버리지 부킹, 돈을 얼마나 쓰는가, 요것도 보면은 2020년도 요 1분기, 2분기 해서 요때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21년도 1분기, 2분기 오면서 살짝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킹이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순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요게 가장 마음에 걸리네요. 너무 뻔한 이야기 같긴 한데요. 프리캐시 플로우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유상증자를 추가를 한다던가 뭐 이럴 일은 많이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이렇게 비용도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상승이 훨씬 큰 폭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이 비용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영업 손실이 감소해서 0이 되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야 될 그런 시기까지 조금 주가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살짝 보여드린 땡큐 같은 경우 한 100장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영상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회사 분석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